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평생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갈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평생 연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연금 자산으로 3억 원, 5억 원을 준비해 놓았더라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평생연금주의보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물론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평생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산다. 이것이 뒤집어 이야기하면 동시에 평생연금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이죠. 평생연금도 좋지만 만약 그 돈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동전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연금도 좋은데 필요할 때 내가 찾아 쓰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게 잘못되면 내가 지금 연금 자산으로 3억, 5억 원을 준비해 놓았더라도 자칫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왜 평생연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오랫동안,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잘못 운용이 되면 큰일 난다,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평생연금을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지켜주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불리는 시간보다 쓰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금을 언제 가입합니까? 빨리 가입해도 30대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소득이 생기고, 그런데 대부분 30대는 연금 가입에 신경이 별로 없습니다. 왜? 당장에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단기 또는 중기 이벤트 자금들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아주 초장기인 연금을 준비하는 30대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연금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인식을 언제 가지냐 하면 40대가 지나서입니다. 그렇죠? 40대가 지나서부터 연금에 대한 가입 인식을 가지는데,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40대에 연금을 가입했다. 그러면 한 60세, 65세라 하더라도 연금을 지급 개시한 때가 그때부터 한 20년, 30년이잖아요. 길게 봐도. 그런데 지금 수명은 어떻습니까? 80세, 90세로 생각하시는 분 틀렸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100세입니다. 주변에 90세 어르신들 많죠? 자, 그렇게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100세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연금을 쓰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수명은 깁니다. 이게 평생연금을 조심해야 되는 이런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죠. 지금 60세 무조건 100세 이상 삽니다. 100세 이상 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까요?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돈 가치는 어떻게 떨어진가요? 체감 물가 상승,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30년 전, 40년 전보다 월급은 엄청 올랐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 이유는 물가도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체감 물가 기준으로 연평균 최소 3% 이상입니다. 돈 가치 하락은.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지금 만약에 100만 원은 체감물가 상승률 돈 가치 하락을 연평균 3% 이상으로 본다면 일단 3%로 계산해보면 이것도 복리입니다. 원래 100만 원은 내년에 97만 원이 되죠. 또 97만에서 또 3%씩 떨어지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보면 10년 후에는 지금 100만 원이 한 74만 원 가치 정도. 그 다음에 20년 후에는 지금 100만 원이 54만 원의 가치, 반토막 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이것보다 더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어르신분들 충분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평생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연금을 타기 전까지 불려준다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연금을 타기 전까지도 잘 불려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부터 연금을 타기 시작한 때부터 얼마씩 그 돈이 불어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컨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그래도 체감 물가는 아니지만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불려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연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그것이 연금보험이든 연금펀드든 상관없이 그 상품이 연금 개시 이후부터 불어나느냐, 즉 운용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안타깝게도 가끔씩 어떤 분들이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뭐 달리 몇 %로 확정해서 불려준다더라. 자, 그 상품이 매우 좋다더라. 평생연금. 자,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상품들은 보면 연금이 지급 개시된 때로부터는 1원도 불어나지 않습니다. 1원도 불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찾아 쓸 수도 없습니다. 중간에 찾아 쓴다고 할 때는 다른 계산으로 또 돌아가요. 다른 계산 기준 방식으로 돌아가요. 행편없이 또 낮은 금액이 돼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연금 개시 이후부터 1원도 불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큰일 나는 상품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평생연금, 평생 동안 그 돈을 지급받는다. 똑같은 돈을 한 푼도 불어나지 않는 돈, 정말 큰일 난다는 거죠. 오래 살수록. 그렇다면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부터 도대체 얼마씩 불어나야 할까? 마찬가지입니다. 돈 가치, 최소한 돈 가치 하락만큼은 수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진국에는 노후연금 운용 기본적인 원칙이 3%, 4% 룰. 매년 3%씩 찾아 쓰고 남아있는 돈을 4%씩 불리면 찾아 쓰는 3%도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마치 국민연금처럼. 그리고 남아있는 돈도 계속 불어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 돈도 불리면서 내가 받는 연금도 불어나는, 이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연금 선진국에서는 연금 지급에 대한 운용 하나의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노후에 집을 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여유 있는 삶,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전혀 반대잖아요. 노후에 집을 팔아야 돼. 그죠? 그래서 연금을 타기 전까지 준비하는 그때 불려나는 돈도 중요할 수 있으나 연금이 지급되고 난 이후부터 얼마씩 불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 점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필요한 목돈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갑자기 필요한 목돈. 목돈이 갑자기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갈수록 수명이 길어진다. 이것은 한마디로 의학기술의 힘이잖아요. 자, 이 의학기술의 힘은 그 힘을 내가 이용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의 힘이죠. 만약 1억 원을 내가 인출할 수 있다면, 내 연금자산에서 1억 원을 인출하고 그 돈으로 1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컨대 연금자산에서 1억 원을 인출했어. 지금 썼어. 그러면 연금 받는 돈은 줄어들 거잖아요. 그만큼. 그 대신에 내가 지금부터 10년을 더 살 수 있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연금액이 줄어들어도 1억 원을 인출했기 때문에 10년을 더 사는 선택을 하시겠죠. 왜? 사람은 살아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죠. 죽으면 아무 희망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이 1억 원을 인출해서 연금액이 좀 줄어들더라도 내가 그 돈으로 1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다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왜 1억 원을 예를 들었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입자 치료, 암이 걸렸을 때 항암 치료하는 그 원자력 중입자 치료 비용이 한 해당 500만 원, 기본 12회, 그래서 총 6천만 원이 들어요. 근데 중입자 치료하는데 6천만 원 이것만 듭니까? 부대 비용이 더 들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억 원 정도가 있어야 나름대로 중입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앞으로 점점 많아진다. 왜? 의학기술이 발전되니까. 의학기술이 발전되니까 모든 의학기술은 처음 생길 때는 비싸요. 이것이 오래 시간이 지나서 보편적인 의학기술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뭐 건강보험에 편입되고 하지.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 기다리다가 건강보험 편입될 때 기다리다가 돌아가셔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큰 돈을 내가 연금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다면, 그래서 1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런 돈이 3억 원, 5억 원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어떤 주사 한 방이 몇십억짜리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의학기술이 자꾸 이제 발전되면 이 같은 중입자 치료를 능가하는 뭐 암백신, 자, 이런 것들도 초기에는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3억 원, 5억 원을 연금자산에서 인출을 하고도 내가 10년, 2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사는 선택을 하실 거예요. 인출해서 내가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왜? 살아 있어야만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평생연금의 두 번째 조건은요,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설 수 있는 연금이어야 돼요.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설 수 있는 연금. 자, 그래서 이것을 황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했거나 가입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상품이 이런 황금성을 갖췄는지, 연금 지급 개시된 이후에 내가 그 연금 자산의 일부를 목돈이 필요할 때 찾아설 수 있는 황금성을 갖췄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만약의 경우 큰 손실이 난다면, 연금 자산은 노후 행복을 위한 마지막 자산입니다. 그죠? 마지막 자산인데, 만약에 이게 큰 손실이 나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죠. 또 만약에 큰 돈이 필요해서 인출해야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큰 손실이 나 있다면,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는 늘 성장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회복됩니다. 어지간한 자산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달라질 뿐이죠.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하필이면 큰 돈이 필요해서 인출하려는데 그때 큰 손실이 나 있으면 정말 낭패이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연금자산은 반드시 안정성을 갖춰야 돼요. 자, 근데 안정성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이 은행 예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지만 이 고금리가 영원히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높다는 것은 물가는 그만큼 높다라는 뜻이죠. 예, 근데 앞서 선진국에서 연금자산의 운용 원칙 3%, 4% 룰도 과거에 이것은 뭐 1% 금리 시절이었던 때였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고금리가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 그것도 3, 4룰이 아니라 뭐 4, 5룰이든 5, 6룰이든 이렇게 이제 당연히 바뀌겠죠. 어쨌든 그 시대에서 여러 가지 경제 또 금융시장의 환경을 토대로 할 때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춰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안정성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채권형 자산과 주식형 자산을 섞어지게 한 5대5 정도 하는 것을 중립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채권형 자산과 주식형 자산은 기본적으로 반대로 움직여요. 즉, 주식이 좋을 때는 채권이 나쁘고 또 채권이 좋을 때는 주식이 나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시소 역할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평균의 수익을 이제 지속이 된다. 평균적으로 보면 자본율이 성장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립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를 때 덜 먹습니다. 그 대신에 내 돈 자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또 노후 자산은 너무 변동성이 크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예민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노후 건강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노후 자산은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배당형 자산 같은 것들이 같이 곁들여지면, 자, 배당은 계속 나온단 말이죠. 특히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배당형 자산, 미국은 배당 천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배당형 자산들은 달러로 매달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매달 나오는 인컴, 자, 이것은 과외 소득이잖아요. 과외 소득 다 이자처럼. 근데 원금 자체는 또 예컨대 중립형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 오른다 이러면 결국 내 돈은 불어나면서 또 배당 이런 등등을 통해서 또 필요한 만큼 뺏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틀에서는 좀 안정성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요즘 점점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평생연금 분명 중요하죠. 그런데 오래 살기 때문인데 이 오래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 이것이 뒤집어 이야기하면 동시에 평생연금을 정말
잘 가입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평생연금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뭐였죠? 내가 연금을 준비하는 기간보다 연금을 찾아 쓰는 시간이 훨씬 길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 목돈을 찾아 써야 될 경우가 점점 많아질 수 있다. 그것도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의 경우 큰 손실이 없어야 된다.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연금자산을 준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서 조금 더 유익한,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